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요즘 저 어디 강의 가거나 세미나 가면요, AI 또는 로봇, 반도체 저한테도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그런데 여쭤보는 관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투자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여쭤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마침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저자분들이 뭉쳐서 책을 한 권 냈다고 해서 오늘 그 저자분들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AI, 로봇, 반도체, 빅3 투자 트렌드의 저자 중에 한 분이신 최중혁 팔로알토 캐피탈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찌 보면 이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AI가 막 개화를 크게 하다 보니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온라인도 더 많이 맺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느 한 곳만 온라인을 맺었다가 그 방향성을 잘못 잡았을 때 입을 수 있는 데미지도 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요, 이 AI 인프라 구축이 지금 한창인 지금 상황에서 AI 관련 인프라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AI 인프라는 사실 뭐 반도체 네. 사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간 그런 칩도 네. 너무 중요하고요. 동시에 이제 CPU 네. 당연히 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하고, 제일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전력이죠. 전력망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챗GPT를 한 번 쓸 때마다 들어가는 이제 전력이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전력망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이 새로 만들어진 이 새로운 산업에 있어서 전력을 대는 게 버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XAI를 만들면서 이제 미국 중부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거대하게 지었고, 동시에 이제 수급을 엔비디아 칩을 대량으로 이제 수급을 발주를 해가지고 네. 다 넣은 거고, 그렇게 안 했으면은 지금 같은 규모를 빠르게 이제 올리지 못했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전력망을 갖고 있는 인프라가 있는 지역에 이제 기존의 공장들이 있는 데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다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I, 제가 듣기로도 뭔가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중간에 전력이 끊기면 AI가 뭐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머리가 더 나빠지기도 한다,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AI 산업을 키우는 데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은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원활한 전력 수급이 예상되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난관이 예상되세요? 미국의 전력망이 만들어진 게 1950에서 60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는 거고요. 네. 저도 미국에 살지만은 정전 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지된 그 소식 듣지 않으셨습니까? 예. 사실 실리콘밸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게 정전이 웬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노후화된 전력 전선망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짧게는 뭐 1, 20분, 길게는 뭐 한두 시간씩 이제 그런 정전 사태들이 뭐 간혹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프라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수급을 하려면은 당장 만들어지는 건 되게 어렵고요. 이게 국가가 이제 긴 기간의 계획을 갖고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건데, 바로 직전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세웠던 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갖고서 이제 이 전력망을 만들어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기조는 또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폐쇄한 그 석탄 발전소를 다시 재가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사용 연한이 이제 곧 끝날 것들을 뭐 늘린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요. 최근에 이제 SMR 많이 뜨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소형 원전 같은 경우도 당장 이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곧 이제 개화가 될 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더 이게 빨라질 것으로 보는 게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도 발전소 하나 짓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발전소를 하나 지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나 이제 이런 보상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SMR을 하는 그런 데들이 기존의 이제 석탄 발전소는 이제 폐쇄된 발전소를 바탕으로 해서 짓는 걸 일단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용도를 바꾼다던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데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계속 요 몇 년 전부터는 해왔던 그런 흐름인데, AI가 개화를 하게 되면서 동시에 그 속도도 빨라지게 된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장 시장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각광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조금씩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026년부터는 우리 생성형 AI 시장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분야는 로봇, 즉 피지컬 AI 시장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만개할 휴머노이드 시장 이쪽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로봇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통칭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로봇의 시장 중에 유달리 요즘 휴머노이드 시장에 집중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과거부터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이제 그런 회사들이 과거부터 있었죠. 이제 예. 있었는데 더욱더 최근에 각광을 받게 된 게 일단은 시점은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부터 사람이 아닌 로봇이 뭔가 대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동시에 최근에 AI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예. 여기에서 이제 로봇을 움직이는 이제 그런 두뇌가 더욱더 이제 연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늘어났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발전이 됐고요. 또 동시에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그런 그 니즈가 필요한 거는 모든 저희의 이제 산업 현장이나 이런 작업 현장에서 봤을 때 사람의 그런 그 키와 이런 그 작업 현장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뭐 우리가 이제 로봇이 그 식당에서 이제 굴러다니는 그런 로봇들 있잖아요. 그, 네. 그 음식을 이제 배달해주는 로봇 같은 경우 다 바퀴가 있습니다. 근데 공장에만 가더라도 전선이 다 여기저기 뭐 흩어져 있고 이러면은 그 로봇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요. 그렇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뭐 선반이라든가 이런 높이들이 이미 사람들이 쓰는 그런 높이에 예.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 가까운 이제 휴머노이드가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크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동시에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에 있어서 미국에서도 봤을 때 단순 노동을 하는 그런 일자리가 5년 전만 하더라도 한 50만 개 정도의 이제 사람이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미 그걸 넘어서서 110만 개 정도 사람이 이제 더 그 일자리가 사람을 더 구해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하기 힘든 그런 직종들, 예를 들면 뭐 상하차라든가 아니면은 뭐 단순하게 짐을 옮긴다든가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인건비도 싸지도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투입을 하겠다.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도 가정용과 뭐 산업용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정이 되게 어려운 그 로봇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환경입니다. 네. 뭐 애완동물이 뭐 뛰어다닐 수도 그렇죠. 있고 아이들도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예. 빨래가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거를 제어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 먼저 이제 딱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들이 먼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거기에는 돈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쪽으로 뭐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휴머노이드 혹은 또 이제 로봇에 있어서 피지컬 AI의 수요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니즈가 지금 피지컬 AI가 필요한 시점을 더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 생성형 AI는요 제가 봐도 미국이 잘할 것 같은 분야예요. 원래 소프트웨어 기반도 좋고 그런 쪽의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 단계로 이루어진 성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는 이게 반은 제조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제조 역량이 많이 유실된 파트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 미국에서 특히 북미 시장에서 피지컬 AI 회사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로봇에 있어서 그 트럼프 정부가 일단 로봇에 있어서 내년에 일단 뭐 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라고 일단 꼽았고요. 네. 그 이유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이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걸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데 또 제조업에서 일할 사람이 또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로봇이 대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이제 기조도 그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수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로봇에 있어서도 이제 소프트웨어랑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하드웨어의 파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또 잘하는 회사들과 이제 협업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있어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미 많은 이제 그런 샘플들을 보내서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여럿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중국산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한국이나 아니면 독일이라든가 여러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조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있는데 완성품은 뭐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애플도 제조 회사긴 하지만은 여러 이제 그 솔루션을 갖고서 그렇죠. 이제 자기들이 제조업에 이제 그 회사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예. 직접 이제 만들진 않지만은 마찬가지로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또 로봇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뇌 부분과 이제 하드웨어 부분 이제 두 가지인데 여러 가지 기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고 또 동시에 하드웨어 제조에 이제 힘쓰면서 네. 동시에 그런 두뇌 같은 경우는 그런 두뇌 전문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구글의 딥마인드라든가 아니면 오픈 AI 같은 이런 데랑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지금 미국의 아이폰을 만드는 방식과 유사한 형태를 선호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직접 A부터 Z까지를 다 챙기는 그런 기업들도 미국 내에서 지금 하나씩 사업을 전개하기 전 단계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은 실리콘밸리에 계시고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기 때문에 AI라든가 로보틱스 관련한 많은 기업의 어떤 설립자 또 CEO들하고 조우를 많이 하고 인터뷰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이런 분들하고 인터뷰했었을 때 이분들이 미래를 바라보는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분야 뭐 이런 거 보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터뷰를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에 있는 AI 로보틱스 이제 창업자나 CEO들이랑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특징적으로 좀 말씀드린 게 일단 생성형 AI 회사 중에서 제가 코히어의 이제 CEO와 그 공동 창업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를 했었고요. 요즘 생성형 AI 이제 가장 큰 그 생성형 AI가 7개가 있다고 해요. 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아니면 라마, 뭐 이제 미스트랄 뭐 이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히어인데 네. 코히어 같은 경우 이제 창업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AI에 있어서 이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많이 발전이 됐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B2B로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인들이 사용하는 AI보다는 기업에 이제 그런 AI를 만들어서 사실 우리가 뭐 챗GPT나 이제 이런 제미나이를 갖고서 기업의 보안 문서를 올려가지고 일을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자기들의 이제 회사 문서들을 다 올려도 문제가 없게 절대 이제 보안을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동시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직원들은 업무의 효율을 또 늘어나잖아요. 네. AI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뭐 챗GPT의 이제 오픈 AI도 거기에 보면 창업자들이 샘 얼트만과 이제 갈등이 있어가지고 나왔던 게 거기에서 얘기했던 게 보안 문제예요. 그렇죠. 보안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시각이 달라가지고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AI에 있어서도 많은 우리의 정말 그 귀중한 정보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보안 부분이 너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보안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올해 여러 이제 보안이나 정보 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뭐 기업이나 이슈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코히어의 이제 창업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안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챙겨야 된다. 이게 AI가 어쨌든 왜냐면은 샘 알트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챗GPT가 나오는 결과값에 있어서도 나도 예상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네. 나오는 결과값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그런 권력이 절대반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있어서 보안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다. 해서 생성형 AI에 있어서는 특히나 AI의 보안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고 이와 관련된 회사들도 그래서 밸류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오픈 AI에서 나와서 이제 갈등을 겪어서 나온 이제 그런 창업자들 나와서도 상당히 큰 그 밸류로 투자를 많이 받았고요. 피지컬 AI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이슈입니다. 저 어질리티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그 네. CEO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아마존이 1대 주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류 쪽에 가장 먼저 이제 납품을 하려고 하는 로봇 회사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 회사들 보면은 그 로봇 회사들이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여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만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모 같은 거를 많이 보여주려고 예. 하고요. 그리고 또 데모에 있어서 이게 또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 데모가 이게 진짜 맞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의심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뭐 중국의 한 로보틱스 창업자 같은 경우 실제로 자기가 그 발차기에 한 맞는 그런 것도 한번 실험을 해본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신뢰가 좀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보여주려고 그런 검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단 되게 뭐랄까 미련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안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실을 다지는 쪽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그 역풍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정용 로봇에 있을 때 아이를 이제 뭔가 공격을 한다던가 그럼요. 우리가 뭐 어우. 자고 있는데 로봇이 방에 덮친다든가. 들어와서 한다던가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존 그 물류센터에 지금도 이제 들어가고 있긴 한데 사람과 로봇이 따로따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칸막이를 치고서 따로따로 하는데 내년에 신제품이 나오면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검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너무너무 중요한 세이프티 이슈가 되게 크다. 그래서 네. 피지컬 AI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이미 발전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뭐 저희가 사실 뭐 AI를 쓰다가 사망할 일은 없잖아요. 네, 근데, 네. 근데 피지컬 AI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말씀드릴 게 그런 안전에 대한 이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또 좀 중요한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반작용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로봇이라는 건 동적인 피사체로서 어떤 의미에선 자동차 못지않은 안전진단이나 그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최신 트렌드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한국의 투자자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 뭔가 내가 직접 창업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같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숟가락 얹어서 성과를 같이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한국 투자자들 이 급변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AI를 좀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형 AI 그런 이제 LLM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난 충분히 AI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네. 더 많은 AI 이제 에이전틱 회사들도 되게 많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챗GPT도 많이 쓰면 쓸수록 프롬프트를 많이 주면서 더 많은 그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동시에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에이전틱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업무 효율도 높아지고 또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것들을 AI를 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미국 회사들인 경우도 많고 한글화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긴 한데 그래도 이게 써봐야지 이 급변하는 그런 AI 환경에 있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도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소식들을 챙겨보는 게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네. 뭐 펀딩도 새로 되고 펀딩을 하면은 이런 회사들도 새로운 계획들과 이제 자기들의 성과를 얘기를 하니까 예. 이게 매일매일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상장 시장들 말고 비상장 회사도 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 이미 번역해서 좋은 기사들 많이 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상장 시장만 보고서 저희가 AI라는 걸 이해를 하면 되게 파편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비상장 회사들 중에서 좀 더 메인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챙겨 보시면은 이 큰 그림에 있어서 조각도 더 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퍼즐이 맞춰지고 더 아이디어도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장 시장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확신도 생길 수 있고 네. 기다릴 수 있고요. 또 새로 이제 상장하는 그런 회사들도 미리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IPO를 대응하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어찌 보면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님네 회사는 그냥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투자하는 회사도 있을 정도로 트렌드를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면서 투자 시장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는 회사의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아마 많은 투자자들에게도 가장 최신의 소식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책 나온 거 AI 로봇 반도체 빅3 투자 트렌드 앞으로 매년 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거 매년 내야 되지 않아요? 너무 발빠른 곳이라서. 네. 일단은 뭐 이번에 내기는 했는데 저희가 뭐 개정판을 내든 아니면 다른 식으로 또 소구를 하든 해보기는 할 텐데 예. 일단 뭐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게 연초에 이제 이 키워드 3개를 뽑아가지고 한번 투자에 대한 트렌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AI 로봇 반도체라는 거를 사실 2025년 초에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하고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대표 저자로서 네. 저자들도 좀 모으고 예. 선정을 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한 건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임원 인사를 했던 키워드가 AI 로봇 반도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내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개의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 책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미국에 다 있는 사람들이 현 그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쓴 거여서 네. 그냥 저희 뭐 이렇게 정보를 갖고 쓴 게 아니고 현장에서 갖고 온 그런 귀중한 인사이트를 가져온 거여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와닿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그 여의도 멘션에서도 수많은 AI 학자분들도 모시고 여러 가지 파트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말씀 나눌 기회 드려봤는데요. 이게 학자분들은 학자분들이 보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현업에서 발빠르게 이게 실제 적용되고 이게 이런
그런 한계점을 돌파하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 이런 거는 진짜 현업에 재직하신 분들만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도 읽어보면서 그런 쪽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서 좋았던 책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 내년도 투자 흐름 잡으실 때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언제 실리콘밸리에서 귀국하실 때 있으면 뭐 저희가 귀국하신지 모르니까요.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뭐 저희도 의견도 들어보고 또 많은 청취자도 대표님 요즘 뭐 하시는지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회 좀 꼭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